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주 당연하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던 소통 방식이나 인간관계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힌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자료는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간의 화합,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대화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자료가 어떤 흥미로운 논리로 관계의 비밀을 풀어나가는지 지금부터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실제로 좋은 것일까요? 에이, 거짓말은 당연히 나쁜 거지? 하고 바로 생각하셨죠? 우리 모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직관의 정면으로 반비례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강연자의 관점에 따르면요, 아이들이나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원래 나쁘고 악의적이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억압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튀어나오는 아주 자동적인 생존 반응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불같이 화를 낼 게 뻔하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숨 막히는 상황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짓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 철학은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도대체 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깊이 들여다보라고 조언합니다. 자, 그럼 이 철학의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의논의 법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있을 때 남한테 조언을 구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자료에서는 대자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인간관계에 아주 절대적이고 엄격한 규칙으로 못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논을 한다는 건 내 계획에 뭔가 찜찜하거나 부족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언을 구했다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 써준 시간, 그리고 그 말 한마디의 에너지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진짜로 존중한다면 그 조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여기서 강연자의 가장 단호한 철학이 나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조언을 구해놓고 정작 듣고 나서는 몰라. 그냥 내 맘대로 할래 하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는 가차없이 100% 실패한다고 단언합니다. 차라리 애초에 아무한테도 묻지 않고 조용히 혼자 알아서 추진했으면 성공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이런 직설적인 비유까지 둡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반대할 게 뻔하면 아예 묻지도 말고 무인도 같은 곳에 가서 둘이서 낳고 살다가 돌아오라고요. 그럼 거절당할 일도 없고 결국 성공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아주 심플해요. 물어봤으면 듣고, 안 들을 거면 애초에 묻지를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말의 에너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축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진짜 흔하게 벌어지는 도미노 효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일을 아주 잘 추진해서 거의 완벽하게 세팅을 끝냈어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배우자한테 나 이거 이렇게 다 해놨어 하고 공유를 딱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인상 팍 쓰면서 나오는 잔소리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밥상에 초를 확 쳐버린 거죠. 자료에서는 이 순간 그 일의 에너지가 즉각적으로 변질돼 버렸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옳은 결정이었어도 상대방의 부정적인 기운을 맞는 순간 다 훼손됐다는 거예요. 이 엄격한 규칙에 따르면요,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시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초를 친 일은 억지로 끌고 가봐야 무조건 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 한마디의 에너지가 진짜 무섭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소통이 꽉 막혀서 배우자랑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고 서로 뜻을 맞출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 자료는 여기서 굉장히 파격적인 해결책을 던집니다. 바로 3년 별거 규칙인데요. 도저히 소통이 안 된다면 억지로 서로의 인생을 발목 잡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고 싸울 게 아니라 쿨하게 서로의 길을 가도록 밀어주라는 거죠. 이혼을 하든 3년간 떨어져 지내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간섭을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절대 상대방 탓을 하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의 모자란 점과 결점을 깊이 공부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강연자가 아주 거칠지만 뇌리에 팍 꽂히는 속담을 하나 인용합니다. 똥 무서워 피한 놈은 정확하게 된 똥을 만난다. 와, 표현 진짜 적나라하죠. 근데 이 직설적인 말이 담고 있는 뜻은 엄청 명확합니다. 부부 사이의 소통 문제를 스스로 성찰해서 풀 생각은 안 하고 아우 골치 아파하면서 훌쩍 도망쳐서 딴 사람 만나 재혼하면 행복해질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회피했기 때문에 결국엔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훨씬 더 벅찬 파트너를 정확하게 만나게 된다는 논리예요. 문제의 핵심은 도망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모자람을 채우는 데 있다는 걸 짚어주는 거죠. 네 번째 파트는 자녀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부모의 기운이 아이들의 성공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짚어볼게요. 혹시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정말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대자연은 그저 두 손 모아 기도만 하는 불행한 부모에게는 절대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집에서 맨날 찌그덕거리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서 밖에서 절이나 교회 찾아가 우리 애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백날 빌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인상을 쓰고 불행한 에너지를 뿜어내면 자연의 고리에 턱 막혀서 아이들 인생도 절대 안 풀린대요. 자녀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요, 부모가 먼저 서로의 묵은 기운을 풀고 진심으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 인생도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 풀린다는 거죠. 참 뼈 때리는 조언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인류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연자의 거시적인 관점을 살펴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갈등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타임라인을 인류 단위로 쫙 당겨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강연자는 2012년을 아주 결정적인 패러다임 전환기로 보고 있어요. 2012년 이전까지 우리 인류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지식과 물질을 쌓아 올렸지만 동시에 그만큼 모순과 부작용이라는 빚도 같이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2012년은 드디어 우리가 이 아픈 부작용들을 인식하고 꼬인 고리를 풀어내는 정리의 해였고 2013년 이후부터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집에서 부부싸움 좀 안 하고 살자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이 잘못된 관계의 역학을 싹 고쳐놔야 우리 후손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가진 엄청난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 어떠셨나요? 의논의 법칙부터 말의 에너지, 그리고 성찰의 중요성까지.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에너지를 어떻게 주고받고 있는지 깊게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파트너에게 조언을 구할 때 여러분은 진짜로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똑같이 메아리쳐 주길 바랄 뿐인가요? 오늘 살펴본 이 역발상적인 철학이 여러분의 소통 방식과 관계의 경계를 다시 한번 신선하게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